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5일 오전 11시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이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본격적인 역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역사 논쟁은 대한민국이 어떤 존재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결국 우리의 삶의 양식을 공산주의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할 거냐의 중대한 문제가 걸린 아주 큰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끝장을 봐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은 양쪽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재명 씨는 거짓말과 왜곡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논쟁이 제대로 될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공격하는 수밖에 없고, 그 공격은 너무 이론적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이념 논쟁을 잘못하다가 보면은 말꼬리 싸움으로 끝나는데, 이거는 지금 이념 투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 이념이 바로 생활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공산주의식으로 김정은 밑에서 살 거냐,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역사관이. 그러니까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로 이 역사 논쟁을 승화시켜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색깔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저 좌파들의 농단에 넘어가 버립니다. 이번에는 다른 차원의 논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정면으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고 황당무계한 망언을 하고 있는 광복 회장의 말을 집권 세력 차기 유력 대선 후보가 이어받았다. 대한민국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탄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6.25 전쟁 때 희생된 수만 명의 미군 유엔군은 점령지를 지키기 위해서 불의한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이냐. 그러면서 이런 망언을 묵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그게 더 충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랬더니 이재명 씨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내어놓았는데, 이걸 제가 전문을 다 읽어서 소개해 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여기에 전부 거짓말과 왜곡, 그리고 아주 비열한 이 변명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중요 부분만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님의 구태 색깔 공세 안타깝습니다. 벌써 색깔 이야기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색깔론이 왜 나쁘냐? 지금 색깔로 남북한이 갈라진 거 아니냐? 북한에는 붉은 공산주의가 있고 남한에는 자유가 있다. 그러면 색깔론은 정치인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논쟁이다. 대통령이 될 사람의 색깔은 낱낱이 밑줄 치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리하면은 색깔론 들고 나옵니다. 첫 문장이 바로 이재명 씨가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님께서 처음으로 저를 직접 지적하셨으니 답을 드리는 것이 예의겠죠. 총장 사퇴 후 국정에 대해서 열공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 차례 격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정이라는 것이 20, 30권 전문서적으로 공부하는 사법고시와 달리 영역과 분량이 방대하여 공부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열심히 제대로 공부해야지요. 이거 다 필요 없는 이야기고, 그런데 해방 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에 대해, 그리고 저의 발언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고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였는데 처음부터 구태 색깔 공세라니 참 아쉽습니다. 38선 이북에 진주한 소련군과 이남에 진주한 미군 모두 점령군이 맞습니다. 저는 북한 진주 소련군이 해방군이라고 생각한 일도 없고 그렇게 표현한 바도 없습니다. 이 말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소련군이 왜 해방군이 아닙니까?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 북한 지역을 해방시켰잖아요.
그리고 미군 또한 해방군이죠. 미군이 원자폭탄 터뜨려 가지고 일본이 항복하니까 해방군으로 38선 남쪽에 진주한 게 맞습니다. 양쪽 다 해방군입니다. 해방군이면 해방군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왜 해방군의 역할을 딱 빼버리고 해방에 따른 이 일본 그때는 일본 영토입니다. 한국이 일본 영토를 관리하면서 일본군의 이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한 진주를 딱 그것만 빼가지고 점령군이라고 한다 이거죠. 해방군의 역할도 했고 불가피하게 점령군의 역할도 했어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소련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미군의 해방군 역할은 무시하고 미군이 점령군으로 왔다 그러면서 친일파와 손잡고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둘 다 엉터리죠. 친일파와 손잡은 게 아니라 위대한 독립투사 이승만 세력과 손을 잡은 거죠. 해방군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미국 해방군이 이승만 독립 세력과 손을 잡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출발을 한 대한민국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재명은 친일파와 점령군이 손잡고 아름답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출발을 했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그런데 변명한다는 게 소련군이 해방군이 아니래요. 소련군이 왜 해방군이 아닙니까? 소련군 해방군입니다. 해방군으로 들어와서 북한을 점령하고 꼭두각시 김일성을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비겁한 변명이다 이겁니다. 이런 변명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말려듭니다. 미군의 포고령에도 점령군이 명시되어 있고 전 총장님께서 숭상하실 이승만 대통령,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하셨을 뿐 아니라 일본의 점령군임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제 분리하니까 점령군이란 말을 누구도 하고 했다는데 그 사람들이 점령군이라고 이야기할 때 친일파와 야반 점령군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말입니다. 점령군으로 점령군이라고 포고령에 되어 있지만은 결국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해방이다, 해방군이다 이야기해야죠. 해방군이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점령군 역할을 이야기해야지. 해방군을 싹 빼버리고 점령군 이야기하고 친일파와 손잡아서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야지. 이제 와가지고 그게 아니고는 뭐가 그게 아닙니까? 여기서 이재명이라는 인간의 본질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점령군으로 진주했던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철수했다가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습니다. 같은 미군이라도 시기에 따라 점령군과 주둔군으로서 법적 지위가 다르고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은 법학 개론만 배워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말도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정 시절에 그러면 미군이 국제법적으로 불법 집단입니까 그게? 이자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유엔군 일원으로 온 이후에는 법적 지위가 아주 합법적인데 그 앞에는 불법 점령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불법으로 온 것처럼. 미군정 시절의 미군이나 6.25 전쟁 때 온 미군이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 온 미군이나 다 국제법적인 합법성을 갖추었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을 준 군대다 이겁니다. 아니 일본군을 무너뜨려 가지고 대한민국을 해방시킨 군대, 그리고 미군정 시절에 공산주의 도전을 누르고 대한민국이 건국하도록 도와준 군대, 이 나라를 남침하니까 또 미군을 보내서 살려준 군대, 여기에 대해서 왜 점령군이란 말, 그리고 그 점령군도 보통 점령군이 아니고 친일 세력과 손잡아서 대한민국이라는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를 만든 점령군이라고 딱 특정을 합니까? 점령군이란 말이 쓰여진 문맥을 딱 보면은
이 이재명이라는 자가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강교한 변명이고 거짓말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독립을 방해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며 일제 부역하던 세력이 청산은커녕 새로 출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한 것은 주저의 사실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조직 같으면은 초대 내각에 친일파가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초대 내각은 다 독립투사 내각입니다. 독립투사. 그때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 부통령이 누굽니까? 이시영. 상해 임시정부 요인. 위대한 독립투사. 그때 대법원장이 누굽니까? 김병로. 항일 변호사. 국무총리. 국방장관 겸임한 국무총리 이범석. 위대한 독립군 지도자. 이만하면 된 건데 뭐가 어때? 야, 이게 참, 이건 믿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 자격 없습니다. 총장님의 저에 대한 첫 정치 발언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제 발언을 왜곡 조작한 구태색깔 꽁대라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도 이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격을 가진 자가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이재명이 과거에 한 이야기를 하나씩 해냈네요. 사드 배치, 2017년 출간한 자전적 에세이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 속에 나는 또 하나의 역사적 경고음으로 동학혁명 당시의 한반도 상황을 떠올리곤 한다 라고 하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조선 땅으로 입성한 일본군은 계속해서 주둔하며 국정에 간섭하고 개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뒤 을사늑약과 식민 지배로 이어지는 야욕의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갔다. 물론 지금의 북한과 조선말의 동학군을 단순 비교할 수야 없겠지만은 문제는 미국 역시 당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결코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와가지고는 또 일제 침략군과 미군을 같이 비교를 하네요. 사드 배치했다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은, 그러면은 북한 핵미사일을 얻어맞고 죽으란 이야기입니까? 2017년 1월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 직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에만 참배를 했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지나친 이유에 대해 당시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한 독재자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랍니다.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가 왜 독도를 왜 확보를 했습니까? 이승만의 평화선 선언 아니었으면 독도가 지금 일본 차지가 되어 있을 건데 이것도 친일 매국입니까? 이재명 이자는 친일 매국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일본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승만이 가장 미운 사람이죠. 일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박정희보다도 이승만을 더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나서가지고 친일 매국 세력이랍니다. 친일 매국. 박정희가 국정 파괴했다네요. 아니, 박정희가 국정 파괴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만들고 새마을 운동하고 중화공업 건설했습니까? 이게 국정 파괴입니까? 그러니까 이자는 대한민국 건설을 파괴로 해석하니까 딱 누구 말대로 누구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완전히 거꾸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처럼 이재명의 말도 완전히 거꾸로 180도로 해석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의 본질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자를 청와대에 또 앉히느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논쟁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 역사전쟁, 이념전쟁, 이건 결국 생활전쟁입니다. 자유냐 포감이냐 이걸 모든 국민들이 알도록 하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아주 큰 싸움을 벌였는데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념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국가 생존 문제, 특히 국민 개개인의 생활 문제와 연관시켜야 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한미일 동맹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 다음에는 핵이 없는 한국은 북한에 종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김정은 체제에서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걸 지적을 해야 됩니다. 베네수엘라 핵 특급 열차를 탈 거냐 말 거냐. 감사합니다.